안녕하십니까. 성남일보 모동입니다. 오늘은 박문석 성남시의 의장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새해를 맞았습니다. 저희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저희 지역 언론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성남일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성남일보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성남시의회도 올해 정말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박문석 의장님은 제3대 성남시 의회에 보수의 텃밭인 분당에서 야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한 이후에 성남시의 5대, 6대, 7대, 8대 의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선 중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를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통해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님, 전반기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성남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발로 뛰며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우선 그 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찾아가는 이제 민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민생 간담회는 이제 통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 해서 한 6회에 걸쳐서 약 1,2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이제 127건의 민원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또 처리 결과를 또 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50여의 차례에 거쳐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2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과 민원사항에 대해 쌍방이 소통하며 또한 그에 따른 청취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 곁으로 끊임없이 다가가려 노력을 했습니다. 예.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또한 시민들의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구현을 위해 조례정비와 민간위탁 사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또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해 시민의 오히려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이제 그런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성남시 조례 중에 432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불합리한 조례 약 98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성남시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성남시의 차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조례 개정 요구 2건, 총 2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공부하는 의회,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원들로 구성된 약 5개 연구단체를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와 특강, 그리고 벤치마킹,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이렇게 전개를 해왔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게 그 상반기 동안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해온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역점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민생 현장 간담회, 정책 토론 등을 더욱 활성화를 할 예정이고요. 의정 연구 활동 지원에도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문제의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해서 공청회 등 사전 절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듣고 보니 올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 시의회는 이제 시민의 동반자로서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논란이 되는 이슈까지 그 정책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알려드리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그 이제 반영될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원들이 이제 그 34분이지 않습니까? 34분 의원들의 개별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게 의장님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네. 보는데 이제 그렇게 지원하는 의장님의 원칙, 방향 이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대 이제 전반기 성남시의 의정 목표를 섬김, 사랑, 일꾼, 함께 간다는 의미를 담아서 시민을 얻고 가는 성남시의회로 내걸었습니다. 대화와 소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성남시의회의 다짐이자 또한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소통으로 365일 열린 의회 정책 토론과 연구단체 활동 등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보니까 그 의원들의 그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의장님 보이지 않는 그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의회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리평 제도 아닙니까? 이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이제 본연의 사명인데 네. 이제 현재 민주당은 이제 의회가 다수당이고 또 민주당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의장님이 생각하는 집행부와의 이런 이제 관계 설정 어떤 원칙을 갖고 오시는데 그게 좀 궁금한데.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견제와 감시는 어찌 보면 상대에 대한 불신이 깔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말하지만 의회 역할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집행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잘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더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정책 모든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하고도 잘한 건 잘한 거고 비판할 거는 가감히 비판하는 네네. 원칙 있는 의정 활동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운영 주체인 야당 의원들과 협치도 상당히 중요한데 야당과의 관계는 어떤 원칙을 갖고 오시는지 일부 과정에서 좀 이제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행부에 대해서 이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이제 소통과 협력을 얼핏 상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시민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시민을 이해한다는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별적인 수단의 차이일 뿐 둘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 또한 시민이며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대립관계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서로가 경쟁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 관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도 여야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파성은 정당 정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무의미하게 반대를 위한 정쟁으로 비화된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전제로 시민을 바라보는 큰 틀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과의 관계 부분도 협치,
어쨌든 지방자치 본연의 그 역할 부분에서 놓고 의정 활동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의장님은 이제 전반기에 성남시 의장을 맡아서 활발한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이죠. 31개 시군 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여러 가지 역동적인 활동을 펼쳤는데 시군 의장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경기도 31개 이제 시군 의장 협의회 회장을 또한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의장 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들이 모여서 각 시와 군의 이제 그런 현안들을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자료를 이제 겨울제로 정례회를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회장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을 모색한 것은 물론 31개 시군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지방의회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하고 또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의 개선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모아서 개선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 기초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 시군 의회에서는 많은 논의를 하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안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들을 그 많은 안건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지난 91년 4월 출범한 이후 내년이면 이제 30년 부활한 지 30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선 지방의원으로서 현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현주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성 부족과 의회 이상 정립 등 우리가 풀어야 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강시장 약의회형의 지방자치로서는 흡사 크기가 다른 이제 바퀴를 단 수레처럼 균형을 잃은 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국가 대 이제 지방 사무의 비율은 아직도 7대3 정도, 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대2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고요. 중앙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또 크게 받고 있는 것도 좀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제 말뿐이 그 자치가 아니고 실질적인 자치로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 지방자치가 이제 30년을 맞았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현재 실적으로 법을 조례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의회의 역할이 또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30년 이제 내년이면 의미 있는 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한국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한 선결적인 과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제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분명히 규정을 해야 합니다. 지방 분권형 국가를 확고히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권의 이제 자주권을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이제 책임과 권한을 이제 대폭 이양을 함으로써 이제 동시에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또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도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이제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 입법 지원과 예산 편성권 등을 이제 보장하여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에도 수평적 분권을 이루고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바람들이 하나둘 아마 실현되고 이제 활발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실질적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항해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전반기 동안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 소통의 정치를 통해 대안 모색에 나서셨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에 성남시의 개원 이래 최초로 이제 찾아가는 민생 간담회를 열어서 이제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그리고 1,200여 명의 이제 시민들을 만나서 약 127건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처리 결과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또한 한 50의 이제 토론회, 간담회를 해서 이제 2,000여 명이 넘는 시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쌍방이 이제 소통하며 이제 청취한 내용, 또한 그런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그러니까 시민 속으로 시민 곁으로 끊임없이 이제 다가가려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례화해서 이제 성남시의가 명실상부한 정책의회로 또한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과 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힘쓰고자 합니다. 예, 의회가 본연의 기능이 이제 정책 중심인데 그런 중심 올해 또 아마 이제 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삼는 의정 활동의 뭐 자표랄까요?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무엇보다도 소통을 제1의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소통의 이제 형식과 방법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작은 만남도 소홀히 하지 않고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듣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가깝게는 그 동네 이웃 주민들과도 자주 만났으며 또한 이제 기관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수차례 이제 열어갔던 거거든요. 이제 수많은 이제 간담회와 민원 청취, 다양한 민원인을 이제 만나고 의견을 나누고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이 시민들과 함께 참석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해왔었습니다. 집행부와 이제 관계에서도 소통과 상생의 원칙을 이제 지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민생에 주력을 했습니다. 민생 문제의 이제 해결에 있어서는 의정연구단체의 이제 활성화로 이제 인해서 정책 토론을 이제 자주 열어서 정책 중심의 이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방자치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또 올해 그 현장 의정 활동, 현장의 목소리 그 부분을 이제 올해도 이제 역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의회와 지역 언론, 지방자치 시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과제,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 언론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원활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 통로이거든요. 이제 여론을 이제 형성하고 이제 정치적 비판 기능을 이제 동시에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이제 지역사회 주요 쟁점을 만들어내고 주민 여론들을 반영하거나 또 이제 대변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죠. 집행과 지방의회를 감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대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 그리고 집행부 의회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제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또한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건전한 그 여론 형성과 그리고 비판, 나아가 합리적인 해법 제시 등을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고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역 언론의 한 축을 맡고 한 일원으로서 정말로 시민들의 기대와 또 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나오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자년 새해에도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365일
열린의회,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의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의회, 정의로운 평등을 추구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정치를 펼쳐 성남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의정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성남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도 그 의장님을 중심으로 성남시의회가 100만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